자, 봅시다. 5회 모의고사, 12월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가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므로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의 머리는 모두 납작하다. 자, 머리가 모두 납작하다라고 했죠? 이런 걸 편두. 자, 그리고 외와 가까운 지역이므로 남녀가 문신을 하기도 한다. 편두와 문신의 풍습이 있었다. 자, 외와 가까운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진안. 네, 진안이거나 변안. 진안이거나 변안을 말하고, 또는 뭐 이렇게 넓게 보면은 사만이 되겠죠. 그래서 사만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속이 음란하여 남녀가 결혼하면 곧 죽어서 입을 수의를 미리 만들어둔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수의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리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 은, 재물을 모두 장래에 소비하며, 그러니까 장래를 후하게 치른다라는 뜻이겠죠. 장래를 후하게 치른다는 거 우리는 후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든다.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드는 건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 자, 그러면 결혼할 때 수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후장을 지내고 돌무지 무덤을 만든다.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는 사만, 나는 고구려. 자, 1번 다른 문학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말 노비로 보상하는 풍습이 있다. 이런 거를 책화. 자, 그러면 책화의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동해. 자, 중대 범죄자가 있으면 재가회의를 통해서 사형시키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자, 일단 재가회의를 통해서 사형에 처한다. 재가회의가 있었던 나라는 부여 고구려. 부여 아니면 고구려인데 여기서는 딱 고구려가 맞죠? 나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옥저를 정복하고 공물을 받는 공납적인 지배를 하였다. 자, 옥저 정복한 나라? 고구려. 자, 그러면 고구려 어느 왕 때 옥저를 정복했죠? 태조 왕. 고구려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흉년이 들면 그 책임을 왕에게 돌려 교체하고자 하든지 혹은 죽이자고 하였다. 이거는 부여, 부여에만 해당하죠.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미주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이 열국을 주관하고 재번을 거느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한테 제가 알아둬라 라고 하지 않았나? 네, 알아둬라. 왜냐면 이 문장 딱 나오면 요게 발의 무왕이거든요. 네, 요거 나오면 무왕이다. 그래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었다. 아, 무왕이구나. 자, 오늘의 옛날에 이해를 맞추어 설리를 도모하고자 귀국, 일본의 사신으로 영원 장군 장국 낭장 고인의 외에 24명을 외교문서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즉, 사신을 파견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발의 무왕이 일본에 지금 사신을 최초로 파견했죠. 그러면서 이제 친선관계를 맺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무왕. 자, 1번에 고려국을 표방하고 천손임을 내세워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자, 발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이름은 진에서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발해. 그리고 나중에 고려국으로 표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는 고왕, 대조영, 그 다음에 고려는 문왕 때. 근데 하지만 여기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우리가 뭐 보면 딱 문왕인 걸 알았냐? 천손임을 내세워 황상이라고 했다. 황상이라고 했다. 아, 문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전반적으로 그랬다라는 거고, 황상이라는 칭호를 썼어? 그럼 문왕이야, 문왕. 자, 연호를 중흥으로 고치고 수도를 동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자, 봅시다. 연호 알죠? 여러분, 고왕 때의 연호는 천통. 아이고. 천통. 자, 그 다음에 무왕 때의 연호는 인안. 자, 그 다음에 문왕 때의 연호는 네, 대흥, 보력 연호를 썼죠? 대흥, 보력. 자, 그 다음에 선왕 때의 연호가 뭐죠? 네, 여기서는
건흥이라는 연으로 썼어요. 그럼 중흥은 이 사이에 성왕이라는 5대 왕이 있었어요. 1대, 2대, 3대, 10대, 중간에 5대. 성왕. 이때 연호가 중흥.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왕을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자, 여기 성왕. 그래서 성왕의 업적은 수도를 동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자, 요 문왕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도시가 상경이니까 동경에서 상경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이게 성왕. 이게 성왕이에요. 중흥연호를 사용하고 다시 상경으로 돌아왔다. 요게 5대 성왕.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하고 요동지방으로 진출했다. 자,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이게 선왕이죠. 전성기 선왕. 장문유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거지, 이거. 여기 딱 장문유 나오면, 무왕. 네, 무왕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죠. 자, 봅시다. 3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 문주가 신라에서 군사를 얻어가지고 돌아왔더니 고구려 군사가 이미 물러갔지만 왕은 죽었고 성을 파괴되었다. 그래서 문주가 왕이 되었다. 고구려 군사는 고구려 장수왕이 쳐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왕이 죽었다. 계로왕이 전사한 걸 말하는 거죠. 계로왕의 전사, 문주가 즉위. 자, 그리고 문주가 즉위하면서 이제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언제냐? 475년. 요 장수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왕은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친히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왕이 결국에는 살해되었다. 이때는 성왕. 자, 그러니까 신라를 쳐들어갔다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백제 성왕. 자, 성왕의 전사 554년이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고구려 장수왕 때 백제 성왕의 전사에 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자 5세기 후반하고 6세기 중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번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를 협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 이게 계로왕의 북위 국서.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계로왕의 북위 국서인데 계로왕이 여기도 나오는 계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계로왕이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72년쯤 돼요, 이게. 근데 뭐 연도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계로왕 때구나. 자, 그러면 이전이구나. 계로왕이 죽기 전이니까. 자,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서 신라 눌지왕과 동맹을 체결했다. 자, 신라 눌지왕, 백제 비유왕 사이에 나제 동맹이 체결된 거예요. 나제 동맹 체결. 433년에 나제 동맹이 체결됐어요. 자, 여러분이 연도는 아니더라도 뭘 기억하면 되냐? 자, 한성을 함락된 게 한성이 장수왕이 함락된 게 먼저야? 나제 동맹이 먼저야? 자,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배웠었냐면 평양천도,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 나제 동맹, 한성 함락, 결혼 동맹.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했었어요. 어디다 써? 여기다 써? 씁시다. 자, 평양천도,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 평양천도가 427년. 그러자 나제 동맹. 나제 동맹이 433년. 자, 그 다음에 한성 함락. 이거 이제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한 거죠. 한성 함락 475년.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결혼 동맹. 요 결혼 동맹이 493년. 그래서 요 결혼은 나제 결혼 동맹. 그래서
요 사건들이 순서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요거 우리 4가지 사건 순서대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낮의 동맹이니까 당연히 가 이전이겠죠. 그래서 가 이전. 자, 궁실에 속한 내외 12부와 일반 관서인 외관 12부를 설치하였다. 자, 그러면 요건 뭐?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내관 12부, 외관 12부잖아요. 요게 이제 22부를 설치하고 중앙 정치를 정비한 거예요. 정치 기관을 정비한 거다. 이게 어느 왕이냐? 이게 성왕이에요. 이게 성왕의 업적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성왕이 있었다. 보통 우리가 성왕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일 많이 나오는 제시문은 그거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고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다. 그것도 제일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나머지 업적 중에서 22부 정비를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성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을 정벌하고 남해안까지 영역을 넓혔다. 즉 마한 정복은 근초고왕이에요. 4세기 근초고왕.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3번이지?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3번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나머지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데 혹시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 그래서 성왕의 업적, 성왕의 업적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사상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열면 헬 수 없고 가 없는 뜻이 대종이 되고, 자, 여기 넘어가고 할까요? 안 넘어갔지? 자, 봅시다. 다음 사상을 주장한 인물, 열면 헬 수 없고 가 없는 뜻이 대종이 되고 합하면 이문 일심의 법이 그 요체가 되었다. 이문 속에 만가지들 다 포용되어 조금도 혼란됨이 없으며 가 없는 뜻은 일심과 하나가 돼서 혼용된다. 이런 까닭에 전개 통합이 자제하고 수립 타파가 걸림이 없다. 펼친다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합친다고 좁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수립하되 얻음이 없고 타파됨이 이름이 없다.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문 일심의 법이 요체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일심사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심사상 누구야? 원효잖아. 그렇게 찾으면 되죠. 일심. 이문 일심. 이렇게. 그래서 일심과 하나가 되어 혼용된다. 자, 일심사상의 바탕을 둔 화쟁사상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 원효잖아.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원효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 모순 상쟁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융화시키려는 사상을 주장하였다. 자, 쉽게 말하면 일심사상에서 화쟁사상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화쟁이 뭐야? 조화, 융합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게 불교 종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다 통합하자. 이런 게 화쟁사상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종파의 어떤 대립이나 모순을 하나로 융합시키려는 사상. 그게 바로 일심사상의 바탕을 둔 화쟁사상.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주장했다. 아미타 신앙을 강조했다. 라고 하면 원효지만 아미타 신앙도 강조하고 관음 신앙도 강조했다. 두 가지 다 했어. 그럼 의상이니. 자, 관음 사상을 주장한 게 누구? 의상. 알겠죠? 그래서 아미타 신앙이랑 관음 신앙이랑 두 개 다 했잖아. 그럼 의상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신라 왕손 출신으로 고행과 포교 활동을 하다가 입적한 후에 지장보살이 되었다고 한다. 김교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 처음 듣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유식불교의 깊은 뜻을 깨달아 서명사에서 자기학설을 강의했다. 이건 알아야 돼. 3번은 모르더라도 4번은 알아야 돼. 유식불교 나오면 무조건 원칙이야. 더 볼 것도 없어. 그냥 원칙, 유식불교, 원칙.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모의고사 때마다 지금 원효, 의상, 의천, 진우를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의와 이황을 돌아가면서 문제 내고 있다는 거 혹시 느꼈어? 몰랐어? 그랬어. 그랬어. 나 미리 고백했어. 알았죠? 공부해야 돼. 그니까 지금 이황과 이의를 돌아가면서 내고 있다는 거. 다음에는 다른 사람 낼 거야. 다른 학자 낼 거야. 알겠지? 왜냐면 불교나 유교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여기 보시면 볼게요. 그는 치도의 근원이 대학에 있다고 보고, 대학은 책이에요. 경전. 유교 경전 중에서 막 중용 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요직에 해당하는 것은 경전과 사서에서 골라 엮어서 왕에게 바쳤다. 자,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이 대학이라는 책을 근본으로 해서 책을 한 권 써서 왕에게 바쳤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서 신하가 왕에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황과 이의가 성학, 십도, 지묘 이렇게 두 개의 책을 제시를 했잖아요. 이 중에서 신하에게 배워야 된다? 성학, 지묘. 요거 지묘. 지묘는 이의죠. 이의. 그래서 이의에 관한 설명이구나. 자, 리는 그럼 이제 이의를 찾으면 되죠. 리는 만물의 근본이며 기를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자, 여기서는 리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주리론이겠지? 주리론이면 누구겠어? 이황이겠죠? 자, 중종에게 일강신목소를 올려 성학군주론을 제시하였다. 일강신목소는 이언적이에요. 이언적. 자,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을 강조했다. 자, 우리가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조식, 수치제도의 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동호문답, 만원봉사, 그 다음에 기자실기, 그 다음에 성학지묘, 요거 다 이의에 관한 설명이죠. 이의.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실시된 국왕대의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 내가 장단적소에 있을 때 면포상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길 가는 사람이 통공발매의 효과라고 하였다. 통공정책의 효과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작년 겨울 서울의 면포 가격이 이 때문에 등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이 막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사람들이 좀 괜찮게 살았다. 생업이 안정되었다. 자, 그러면 통공발매 효과라는 건 신해 통공정책. 신해 통공,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은 어느 왕 때 있었어요? 정조. 자, 그럼 이 중에서 정조에 대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쉽게 말하면 고위 관료들만 뭔가 결정권을 갖는 그런 잘못된 정치 시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도 정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관형주의를 채택하여 압술형 등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였다. 악형 폐지. 기억나죠? 악형 폐지. 영조. 당파 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교체하는 방식이 대두했다. 자, 붕당이 계속 바뀌어. 왜냐면 왕이 계속 바꾸거든. 그럼 왕이 붕당을 막 이쪽 붕당이었다, 이쪽 붕당이었다 왔다 갔다 했어. 무슨 정치? 무슨 정치? 요게 환국이에요. 자, 그럼 한국 정치가 실시됐다. 어느 왕 때? 숙종 때. 숙종의 환국 정치. 자, 서류 허통절목을 반포하여 적자와 서얼의 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했다. 특히 서얼을 등용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는. 자, 어느 왕이에요? 이게 정조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7번 볼까요? 조선시대 편찬된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오늘 했던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죠? 자, 1번 세종 때 사고가 정비되어, 자, 세종 때 4대 사고가 정비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충성전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죠. 춘추관 빼고 충성전. 자, 그래서 4대 사고가 운영되었다? 맞아요. 두 번째, 실록은 수정과 개수가 가능해서 선조실록과 경종실록, 현종실록 등이 고쳐졌는데
선조와 경종이 수정실록이고 현종이 개수실록이다. 앞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실록은 고칠 수 있다. 네, 있다. 가능하다. 맞아요. 실록 편찬을 위한 기본 자료인 사초와 시정기 등의 기록물에는 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을 쓸 수 있다.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편찬에 사용된 사초와 초고들은 조지서가 있었던 세검정에서 세초의 과정을 거쳤다. 자, 조지서라고 하는 관청은 종이 만드는 관청이고 그 종이를 만들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검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궁궐 뒤에 있는 시냇물, 냇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왜 세검정이라고 하냐면 이거 세조 땐가 태종 땐가 여기다가 칼을 씻었다고 해서 세검정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진 냇물이 있거든요. 냇가가. 거기에 가서 세초의 과정을 거쳐요. 세초는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 종이가 도톰한 책이에요. 말하자면 이 종이 자체가 도톰하기 때문에 몇 겹으로 된 도톰한 종이기 때문에 이걸 물에다 이렇게 빨면 먹만 쓸려가고 종이는 남아요. 그럼 이제 그걸 말려서 재활용하는 거야. 자, 그게 바로 세초의 과정이에요.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개를 해가지고 따로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다음 상황이 전개되던 구강대의 사실로 옳은 건 태사 중서령이 후진을 모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학도들이 모여들어 거리를 메우고도 넘쳤다. 아홉으로 나누어 강좌를 열게 된 이를 시궁 최공도라고 했다. 아홉으로 나누었다라는 건 구제학당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중 최공도니까 문헌공도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학교를 만든 사람 누구? 최충. 그러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의 왕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고려 문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11대 왕이 문종이고 이 문종 때가 고려 문화적인 최전성기이거든요. 자, 그러면 1번. 교육조서를 반포하고 도서관으로 비서성 수서원을 두었다. 교육조서를 반포하고 국자감을 정비하고 국자감을 처음 만들고 비서성과 수서원을 설치한 건 성종. 그렇죠. 고려 성종. 자, 환자 진료와 빈민구휼 기구인 대비원을 개경의 동서에 설치했다. 자, 그러면 개경의 동서 양쪽에 설치했으니까 무슨 대비원? 동서대비원. 그래요. 동서대비원. 자, 그러면 동서대비원을 설치한 건 어느 왕이에요? 이게 문종이에요. 동서대비원 설치.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쭉 문종과 관련된 내용. 자, 문종은 일단 전시관 중에 무슨 전시관? 시정전시관, 개정전시관, 그 다음에 경정전시관. 경정전시관. 자, 일단 경정전시관이었어. 자, 그 다음에 녹봉제도도 실시해요. 그래서 녹봉이 정비가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급으로 토지도 주고 그 다음에 녹봉은 현물이잖아요. 쌀이나 옷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주고. 자, 그 다음에 기인선상제라고 하는 게 마련되기도 해요. 기인선상제는 기인의 인질적 성격을 폐지. 기인은 이제 더 이상 인질이 아닌 거지. 왜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데려다 놓는 게 기인이잖아요. 이제는 호족의 자식이 아니고 그냥 지방의 향리를 데려다가 기인으로. 그러니까 기인이 인질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남경을 설치했어요. 3경 중에서 개경, 서경, 동경에서 동경을 없애고 남경을 설치. 자, 이게 문종 때. 그리고 최충의 문헌공도가 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마도 8번이 좀 어려웠었나요? 어려웠을까? 이거를 이제 다 풀었으면 요 8번을 여러분이 나 문종 알아. 그러면 상이야, 상중하 중에 상이야. 여러분의 그 어느 정도 공부한 게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알 정도면 여러분이 상중하 중에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방의 향리 자제에게 법적으로 과거 응시 자격을 보장해 주었다. 3번도 좀 어려운데 이게 주현공거법이에요. 주현공거법이 뭐냐면 향리 자제의 과거 응시를 허용한 제도예요. 요거는 현종 때. 자,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했다. 요건 여러분 알죠? 광종. 그쵸? 네 번째 왕인 광종.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3번이었다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볼까요? 9번. 자, 미추친 새 내각이 추진한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청일전쟁 간에 맺어진 조약을 구실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자, 이때 수립된 새 내각은 농민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여러 분야의 개혁을 추진했다. 청일 간에 맺어진 조약을 구실로, 즉 텐진 조약을 구실로. 자, 우리나라에 청나라와 일본군이 들어오죠. 그리고 청나라가 경복궁을 포위, 이게 경복궁 점령, 우리가 경복궁 점령으로 배웠고 1894년 6월 21일. 자, 그리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1894년 6월 23일 날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전쟁할 테니까 너네는 빨리 개혁을 해. 그러면서 개혁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때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1차 갑오개혁을 강요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내각은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1차 김홍집 내각을 말하는 거예요. 1차 김홍집 내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김홍집 내각이 주도했던 개혁은 1차 갑오개혁이니까 여기서 1차 갑오개혁을 찾아라. 1894년 7월부터 있었던 1차 김홍집 내각이 주도했던 개혁이고, 자, 1번. 대신과 참찬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개혁안을 찾으라고 했지만, 요 이제 개혁 내용을 찾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혁안들이 언급된 거예요. 요거는 언제 나온 개혁안이냐? 14개조 정강이에요. 자, 14개조 정강이 어디 나왔을까요? 갑신정변. 맞아요. 그래서 1번은 갑신정변에 14개조 정강 중에 하나.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개혁안이냐면 홍범 14조에 나오는 개혁안이에요. 자, 그러면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개혁이고요. 1894년 12월부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사체는 물론이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 공사체가 요게 이제 빚이야, 빚. 그러니까 빚을 없애달라.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제시했던 저 동학농민운동에서의 개혁안이 뭐예요? 폐정개혁안. 요게 폐정개혁안이죠. 폐정개혁안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인 자신의 이외 일체의 연좌율을 폐지한다. 요게 이제 연좌제 폐지예요. 그래서 연좌제가 폐지된 게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죠. 연좌제 폐지, 뭐 조혼 금지, 신분제 폐지 이런 게 다 1차 갑오개혁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이것도 좀 어려웠을라나? 자, 그 다음에 다음의 제도들을 시행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면, 자, 기업, 토지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자를 이용하여 토지를 측량한다. 자, 줄자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측량하는 자를 통일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측량하는 양척, 측량하는 자를 양척, 동일법. 자, 양척동일법이 실시된 시기는 효종 때. 기존의 호세를 전세화한 것으로, 자, 가호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전세,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전에는 집집마다 뭐 어쩌고저쩌고 특산물, 그런데 이때는 토지 1결당 12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1결당 12두로 바뀐 건 뭐지? 네, 이거 대동법이죠. 이게 대동법이에요. 광해군 때. 자,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의 면적을 정한다. 비옥도를 고려해서 1등전부터 6등전까지. 그러면 전분 6등법. 자, 언제? 전분 6등법 언제? 세종. 자, 풍요에 따라 토지를 10등급으로 나누고 흉작이 8분이면 조 전부를 감면해준다. 이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토지에서 세금을 10분의 1씩 걷는 거예요.
언제? 조선 초. 아까 다펌손실법이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그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선 초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조선 초.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봅시다. 네, 조선 초의 다펌손실법 맞아요. 자, 순서대로 하면은 제일 먼저 리을, 세종, 디귿, 대동법, 니은, 양척동일법, 기역.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리을, 디귿, 니은, 기역. 4번? 네,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 자, 11번 볼까요? 다음 사료에 나타난 가에서 다, 국가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봅시다. 근래 가는 나를 멸망시키고 다를 침범하였습니다. 이후에 무력이 더욱 커져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제로 신하 노릇하게 하고 신하 노릇을 하게 했다는 건 군신관계를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자, 예절을 정하는데 모두 옛날에 나를 섬기는 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쫓았으나, 즉 신하 노릇을 하게 하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군신관계 요구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쫓았다는 건 수용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군신관계 요구를 우리가 들어줬다. 이런 뜻이고, 그 풍속이 싸움을 좋아하고 항상 우리는 다하고만 친하게 지냈던 거야, 그동안. 그래서 그걸 싫어해서 우리나라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지. 그러면 가는 여진. 자, 여진은 누구를 멸망시키고? 거란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송을 쫓아냈고, 송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진, 거란, 송 순서대로예요. 자, 1번 가의 침입으로 왕이 복주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 자, 왕이 복주 피난, 공민왕이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복주, 안동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홍건적. 자, 12세기 초에 달을 공격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자, 동북구성을 축조한 건 우리가 누구를 쫓아내고? 여진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가를 쫓아내고 라고 해야죠. 자, 그 다음에 고려는 가나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 천리장성을 쌓은 건 맞아요. 그런데 부여성에서 비사성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쌓은 게 천리장성. 부여성에서 비사성이에요. 그럼 이건 언제 천리장성? 이건 고구려 천리장성. 영계소문 때 쌓은 거. 자, 그러면 이때 천리장성은 자, 여기만큼 쌓은 거 아니에요? 여기만큼? 요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여기다 쌓은 거죠. 그래서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쌓은 천리장성. 이게 고려의 천리장성. 그 다음에 1033년 덕종에서부터 1044년 정종 때까지니까, 자, 이거 연도 외우실 필요 없고 뭘 기억하면 돼요? 거란의 3차 침입 귀주대첩 이후에.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예요. 틀렸고. 자, 이자겸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진의 4대 요구를 수용했지. 맞지?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이자겸이 수용해버렸잖아. 여진의 금나라의 요구를 수용했죠. 그 다음에 12번.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백성을 위해서 목이 존재하는가? 자, 백성이 목을 위해 태어났는가? 여기서 목은 목민관, 지방관을 말하죠. 백성들은 곡식과 피륙을 내어 목을 섬기고, 백성들은 수레와 말을 내어 추종하면서 목을 보내어 맞이하며, 백성들은 고혈과 진수를 모두 짜내어 목을 살찌게 하니, 백성들이 목을 위해 태어난 것인가? 아니다.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냥 목민관, 목민관의 도리네? 그러면은 목민심서는 아니에요. 그 책은 아니야. 근데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긴 해요. 이건 원목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비슷해. 지방관의 도리에 관한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누구냐? 정약용. 여러분이 목민심서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돼요. 네, 상관은 없어요. 정약용. 자, 그럼 1번. 북학의에서 적절한 소비를 강조했다? 박제가.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랬어요? 정답은 1번이죠. 자, 정전제 주장했죠? 거중기 제장했죠? 그 다음에 이용감 설치를 건의. 그러면 이용감 설치를 건의를 했으니까 실제 이용감은 설치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건의는 한 거죠. 이용감이라는 게 이제 서양의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치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전부 다 정약용, 전부 다 정약용에 관한 내용이죠. 자,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3번? 네, 13번. 자, 밑주신 기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대한제국 칙령 41조 2조에서는 군청이 위치는 태화동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한다라고 기록되었다. 이게 칙령 41조. 1900년에 대한제국에서 발표한 거고, 여기서는 독도를 관할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도와 죽도와 석도를 관할한다. 여기서 말하는 석도는 독도. 석도가 독도예요. 자, 그러면 독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점령한 건? 거문도 사건 할 때 그 거문도. 자,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편입한 건? 요게 독도. 그래서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걸 일본이 발표했죠. 시마네현 고시를 1905년 2월에 발표하면서 야, 오늘부터 독도는 내 거.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고 다케시마를 내 걸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 조차를 요구했다. 저탄소는 석탄 창고. 그래서 조차는 그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건데 이거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령도라는 섬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청해에 귀속시켰다. 자, 이 철도 부설권 받고 어느 땅을 줘버렸지? 간도 땅을 줘버렸지. 그래서 여기서 간도. 물론 간도는 섬은 아니에요. 여러분 섬이 아닌 건 알죠? 만주 지역인 건 알죠? 간도라고 하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과 같은 경문을 발표한 민족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생 대중을 걸기하자. 자, 요 검거자를 즉시 탈환하자, 검거자를 석방하자. 요 두 개의 문장에서 학생들이 잡혀갔나 봐. 그쵸? 지금 억류됐나 봐. 경찰서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학생들과 일본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충돌로 이루어진 학생 중심의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경문이에요. 1929년에 있었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광주 지역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한일학생 간의 충돌로 나타나게 됐고, 우리나라 학생들만 경찰서 잡혀가서 지금 이제 잡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어떤 학생 감정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일운동으로 좀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신간회의 노력이죠. 그래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신간회가 참여했었다. 신간회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했었어요. 자, 제가 개최했다고 하지 않고 시도했다고 얘기한 건 결국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쵸? 그게 중요해. 민중대회는 결국 했어 못했어? 못했어. 자, 그럼 1번부터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 맞아요. 그리고 일본과 만주까지 확대됐다. 맞아요. 이게 이제 국외로도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전국적인 만세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외로도 확대가 되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민족운동의 형태가 동맹휴학에서 가두시위로 발전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끼리 그냥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학생운동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이제 들고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해서 만세 시위로 바뀌었죠. 맞아요. 성진회와 독서회 중앙본부와 같은 비밀결사의 조직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맞아요. 왜냐면 이런 학생운동이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확대가 될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의 조직이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확대가 가능했던 거예요. 맞아요. 자, 일본의 탄압에도 신간회가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아니고 실패하게 된 거죠. 이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다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 일제가 총독부가 신간회의 지도부들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둬버렸기 때문에 결국엔 못했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됐다.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볼까요? 다음은 항일 무장 독립군의 활약상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일제는 만주 군벌과 야합하여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자, 만주 군벌과 총독부의 미스야 사이에 협정이 체결돼서 독립군을 탄압하면 돈을 주겠다. 뭐 이제 이런 협정을 체결했어요. 1925년. 요거 제시문으로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미스야 협정. 자, 만주의 여러 독립군들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통합되었다. 자, 이거를 3부 성립이라고 그래요. 3부가 생겼어.
그래서 1923년, 24년, 25년, 1920년대 초반에 자,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이 무장해제 당하는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었다. 이건 이제 소련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이제 변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1921년. 일제는 독립군은 물론 민간인까지 학살하는 간도참변을 일으켰다. 자, 그러면 간도참변은 1920년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자, 간도참변을 일으키는 계기가 뭐냐 물어보면 일본이 뭐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주민들을 죽였어요? 청산리 대첩. 그렇죠. 그래서 요 사건 바로 전에 청산리 대첩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북항일 연군의 국내 진입작전이 성공했다. 자, 동북항일 연군은 동북이 만주, 일본에 저항하는 중국군과 우리나라의 연합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북항일 연군.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조선인 간부들만 따로 모아서 만든 단체가 조국광복회. 조국광복회. 자, 그리고 이 조국광복회라는 단체가 이제 국내 어떤 단체들과 연결을 해서 국내 진입작전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때 국내 진입작전에 성공하게 된 게 보천보 전투. 함경남도 갑산 지역을 습격해서 성과를 거둔 게 보천보 전투고 이 보천보 전투에 참여했던 게 김일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천보 전투예요. 동북항일 연군, 조국광복회, 보천보 전투. 이렇게 쭉 연결시키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걸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제일 먼저 리을, 그 다음에 디귿, 그리고 니은. 23년부터 5년이니까 이게 먼저 와야 돼요. 3부가 먼저 오고 그 다음 미스야 협정이야. 그래서 기역, 그리고 니음.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미음. 네,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나? 이런 순서 나열하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미스협정, 자유시참변, 뭐 3부 성립, 간도참변 그냥 하나하나 연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천보 전투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도 나머지는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협정이 체결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양체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교 관계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거죠. 자, 양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그러니까 대사관을 설치한다. 그 나라에다가 우리나라도 양체약 당사국은 양국 정부에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1910년 8월 22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자, 일제시대 이전의 모든 조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와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거냐?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거고 자, 이렇게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게 한일협정. 그래서 요거는 한일협정을 얘기하는 거고 1965년에 있었고요. 자, 맨 마지막 대한제국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를 승인한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래서 협정을 일본과 남한만 맺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만.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 협정을 안 맺은 상태여서 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자금을 받았던 것, 독립축하금을 받았던 것처럼 만약에 일본과 북한이 지금 수교를 맺게 되면 아마 뭔가 뭐라고 해야 돼? 지원금 같은 거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요거는 한일협정이고 이 한일협정을 국민들이 반대하면서 요 전에 막 반대 시위를 막 했거든요. 그게 이제 6.3 시위. 그래서 6.3 시위가 한일협정 반대 시위라고 생각하시면 요거까지 같이 세트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1964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정부냐. 알아두시면 되죠. 60년의 정부는 누구야? 대통령은 누구야?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말하는 거고 1960년대에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3공화국이 있고 유신체제가 있어요. 이거는 60년대니까 3공화국을 말하는 거죠. 박정희 정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 시기의 경제정책, 60년대의 경제정책을 물어보는 거고 1번.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60년대 경제의 특징이 이거예요. 경공업 중심? 네, 경공업 중심. 요게 1960년대 1번. 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연도를 알아야 돼요. 몇 년이죠? 62년. 자, 62, 63, 64, 65, 66. 제가 지금 손으로 꼽았어요. 62년부터 66년까지가 1차. 2차는 67년부터 세면 돼요. 67, 68, 69, 70, 71. 71까지. 자, 그러면 3차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겠어? 10단위만 바뀌면 되지? 그래서 1972년에서 76년까지겠지. 요게 3차예요. 그러면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니까 72년 요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산, 익산 수출 자유지역을 조성했다. 마산과 익산의 수출 자유지역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냥 뭐 몇십 몇 년 아니고 그냥 70년대. 자,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됐다. 요건 연도 외우셔야 되죠. 알죠, 여러분? 언제? 1977년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60년대만 골라라.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자료에 사실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 안팎 군대와 백성들이 한결같이 격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끝내 불배를 내려보내는 전술로서 씨앗도 남기지 않고 경멸, 평양부에 정박하고 있는 서양배가 더욱 광폭해져서 포와 총을 쏘아대고 우리나라 사람을 살해하니 이를 제압하는 길은 화공밖에 없었습니다. 일제히 방화하여 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배 하나를 불살라버린 거죠. 이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 7월에 있었고 어디에서? 평양에서. 자, 그럼 이게 어느 나라예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미국. 그래서 한참 뒤에 미국이 쳐들어왔어. 그게 바로 신미양요. 왜 우리나라 배를 침몰시켰어? 이러면서 쳐들어왔지? 1877년이에요. 71년. 1871년. 자, 그러면 이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 사건은 신미양요. 신미양요를 찾으란 얘기예요. 1번.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방어했다. 병인양요 때. 1866년 9월에. 자, 외교장각이 보관 중이던 도서를 약탈했어. 언제? 병인양요 때. 자, 그 다음에 어제연이 이끄는 부대가 광성보에서 전투를 벌였다. 자, 어제연, 광성보, 신미양요. 어제연, 광성보, 신미양요. 정답은 3번이죠. 자, 운요를 앞세운 포함의교에 굴복하여 수교조약을 체결했다. 운요를 앞세운 사건이니까 무슨 사건? 예,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은 1875년. 자, 그 다음에 수교조약을 맺었지. 이것 때문에. 그럼 이 수교조약은 뭐예요? 강화도 조약. 맞아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지. 1876년에. 그래서 운요호 사건, 강화도 조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3번. 자, 18번 볼까요?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누면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자, 요거는 하늘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게 인내천이지. 그러면 인내천이니까 동학. 자, 동학 사상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1번. 남인 계열의 유학자들이 신앙으로 발전시켰다. 남인이 그렇게 많이 믿었다? 요건 뭐예요? 천주교죠, 천주교. 특히 정약용의 집안이, 정씨 집안, 그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천주교 집안인데 정약용의 형들 다 천주교였잖아요. 그리고 왜 윤지충 권상현이 처형당했다는 신해밖에 있죠. 그 중에 윤지충이 외종사촌.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 사건 기억나? 아까 신유박해에서? 그 황사영은 정약용의 조카 사위. 다 친척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집안이 천주교 좀 대단한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남인이죠. 그 정약용의 집안이니까 남인 계열이고 남인이 주로 믿었어. 천주교를 말하는 거고. 자, 정제두에 의해서 강화학파가 형성되었다. 강화학파는 양명학. 여기는 양명학이죠. 그래서 정제두, 양명학, 강화학파.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양명학. 자, 샤머니즘과 도교에 가까워 부족과 주술을 중시했다. 네, 이게 동학이에요. 동학에서는 샤머니즘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부적을 막 써가지고 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1894년에
막 전투를 벌였잖아요. 황토현, 황룡춘 전투 벌일 때 부적을 붙이고 있으면 총알이 나를 피해간다. 라고 믿었답디다. 예,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을 거부해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천주교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9번. 다음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있습니다. 자강의 방법으로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릇 교육이 알지 못하면 인민의 지식이 열리지 못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국가 부강을 할 수가 없다. 그런즉 인민의 지식을 개발하고 국력을 기르는 일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키는 데 있지 않겠는가. 자강을 강조하니까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자,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는 헌정연구회를 계승했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국에 약 25개소의 지회와 1,5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고 자, 이렇게 활동하다가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진회와 맞서면서 해산당했고 자, 그 다음에 월보를 간행했죠?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하는 게 이제 교재 우리 책으로 사진으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과 산업, 여기서도 지금 보면 교육이라든가 산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교육과 산업, 진흥, 강연회 등을 전개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인데 친일적인 색채를 드러내며 일본의 통감 정치를 수용했다. 자, 애국개몽운동 단체,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우리가 한 5개 정도 배웠는데 이 중에 친일적 성향을 띠게 된 게 대한협회. 그래서 대한협회는 사실 기억도 안 나지 않아? 내가 이거 안 해도 대친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한협회라고 하는 게 친일적 성향을 띠게 돼요. 자,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랑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호랑논쟁. 호랑논쟁은 여러분 그 해설지에 표가 나와. 봤어 혹시? 해설지를 안 보는 거 아니지? 자, 호론하고 낙론하고 한번 나눠보는데 거기 해설지 맨 마지막에 표가 나오잖아요. 제가 인물은 빼고 네, 인물은 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호론의 지역으로 봅시다. 호론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냐면 충청, 노론들. 낙론은 서울, 경기, 노론들. 서울, 경기, 노론이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호론, 낙론으로 나눠진 건 노론 내부의 분열이다. 알겠죠? 어떤 학생들은 이거 노론, 소론의 대립이에요? 아니에요. 남인, 서인 대립이야? 아니, 노론의 대립인 거예요. 노론의 대립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인물은 나왔으니까 인물은 패스. 자, 주장. 여기서 주장은 호론은 인물성 이론. 낙론은 인물성 동론. 인물성 이론과 동론이 뭐냐면 인물성,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다르다. 인간과 사물은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뜻이고 자, 인물성 동론은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은 조선이고 사물은 오랑캐면 청나라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사물의 성질은 다르다. 청나라랑 우리나라랑 뭐가 같아? 우리가 훨씬 유교가 발전했지. 그러니까 청나라를 배척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는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다잖아요. 야, 청나라에서도 좋은 점은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여서 자, 나중에 어떻게 계승되냐? 호론은 북벌론으로 계승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나라가 청나라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냐? 싸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청나라에 대해서는 북벌 그 다음에 서양에 대해서도 야, 받아들이지 마. 왜 우리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위정척사잖아요.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는 거고 자, 청나라 배우자. 뭐라고 하죠? 청나라 배우자? 북학론. 이게 북학이에요. 그래서 이 낙론은 청나라도 좋은 점을 배우자. 이렇게 되니까 북학론으로, 북학론으로 연결되죠. 이게 중상학파 실학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양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자. 개화사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볼게요. 18세기 중엽 노론 내부에 주기론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겼다. 자, 호론은 기의 차별성을 강조한 거예요. 기의 차별성을 강조. 낙론은 자, 리의 보편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노론 내부에서 이와 기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도 물어보더라고요. 노론은 원래 서인이니까 서인은 주기론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노론, 서인에서 갈라진 노론 내부에서도 이기론의 논쟁이 다시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호랑 논쟁은 단순히 그냥 얘랑 나랑 싸우고 이게 아니고 이게 100년간 지속된 논쟁이어서 꽤 심각한 논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어쨌든 노론에서 주기론과 주리론이 나눠진 거지? 맞아요. 노론 내부의 분열이다라는 거. 자,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내세웠다. 인물성 동론을 내세웠지. 호론은 리에 이게 이제 일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는 게 빠졌나 봐요. 그래서 리에 뭐 이제 이런 리가 들어가겠죠. 이런 게 들어가겠죠. 리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자, 리의 보편성을 강조한 건 호론이 아니고 낙론이죠. 이해되죠? 자, 호론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졌다. 북학파로 이어진 건 호론이에요? 낙론이에요? 낙론이잖아요. 낙론. 그쵸? 그래서 요 호랑 논쟁은 여러분이 그 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된다.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2월 5회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호랑 논쟁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한번 어려웠는데, 이제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사실 일부러 어렵게 낸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다뤄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